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의 초대 손님이요. 네. 정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기대되는군요. 네,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모험가 이동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 명함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받아보긴 처음인데요. 일단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아마존 정글 마라톤 완주, 히말라야 고지 등정,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 횡단.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도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겁없이 달려드는 빛나는 청춘. 만나고 싶은 사람, 도전하는 청년 이동진 씨와 함께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동진 씨, 보통 명함에는 직책이라든지 지위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도전자 이렇게 돼 있군요. 네. 도전자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네, 도전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20대 청년이니까 네. 지금 제 삶을 어떤 규정을 하지 않고 더 많이 도전해서 성장하자 이런 의미로 도전자로 정했습니다. 이 명함을 왜 파셨습니까, 그럼? 사실 제가 만들 이유는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뒤에 보니까 이력이 정말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네.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2010년도에 네. 히말라야 등반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해병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네. 4일 뒤에 히말라야 5,800m 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아마존 정글을 준비하면서 울진에서부터 독도까지 네. 240km를 222km를 이제 네. 33명이 릴레이로 이제 수영을 해서 어. 독도까지 수영을 도착하고 나서 네. 이제 바로 브라질 아마존 정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전 세계 대회인데 이제 45명이 이제 출전해서 11명 완주하는 그 아마존 대회 완주를 하고 완주를 와. 하고. 네. 이틀 뒤에 뉴욕으로 넘어가서 이틀 뒤에 가신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로 네. 6,000km 횡단을 이틀 뒤에 넘어가셨다고요? 이틀 뒤에 가서 뉴욕에서 5일간 정비를 하고 어머. 그때 이제 100만 원도 없는 돈으로 이제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60일 만에 6,000km를 아니 6,000km면 제가 알기로 뉴욕에서 LA가 비행기를 타고도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네.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네,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이 2달 반이라는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전거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도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2012년 1월 2일 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조금 더 세상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계를 떠나야겠다 해서 이제 중국을 시작으로 소림사에서 첫 발을 내딛고 소림사에서요? 네. 소림사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소림 무술을 배웠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네. 나중에는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젊었을 때 가보자. 가보니까 굉장히 몇천 명이서 같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하고. 네. 근데 보통 소림사 무술은 뭐 무협지를 읽어서 해야 되는 이 장풍이 굉장한데 장풍 좀 쓰십니까? 장풍을 배우려면 네. 7, 8년 정도가 걸립니다. 7, 8년. 그래서 한 거기서 3년 동안은 이제 주먹 지르기만. 가서 주먹 해야지. 찌르기만 배우다 네, 오셨겠네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영국 런던에 갔다가 네. 이제 런던에서 뭐 집도 짓고 그다음에 어떤 농장에서 일도 해보고 일일 경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한 3, 4개월을 지냈습니다. 3, 4개월 동안 11개국 네. 세계 여행을. 네, 그래서 아프리카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몽골에서 말을 타고 네. 졸업하기 직전에 2,500km를 달리고 이제. 네, 지금 보니까는 최근에 다녀오신 게 몽골인데 네. 말을 타고 2,500km 횡단. 이거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작년 8월 15일 날 네. 이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63일 동안 2,500km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도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 4학년이 되고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저 역시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꿈을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군요. 예, 저는 뭔가 이제 그동안 했던 도전 때문에라도 더 당당하게 이제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부모님의 은퇴 아니면 앞으로 제가 결혼 아니면 뭐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도 취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가 너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나에게 기회를 좀 줘보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듣다가 정답이 안 나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나와 함께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그 몽골에는 사람이 없고 네. 그 대초원에서 나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 너무 이제 광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걷지 못하겠고 말을 타고 가죠. 그러면서 그 비용과 더불어서 이 모든 과정을 만약에 정말 내가 영상으로 찍는다면 아, 누군가가 또 저처럼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떤 깨달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를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화 감독님들 7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어떤 분은 1억을 달라, 어떤 분은 뭐 안 된다, 아니면 뭐 몇 개월이 필요하다 이러시다가 결국은 20대 2명의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2명을 함께 했고 이 모든 과정을 찍어준 사진 작가 한 분,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저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시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형님한테 말에 대해 모르니까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니까 이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나도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횡단을 하려고 하다가 네. 같이 가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다른 곳에 스폰을 막 구하다가 이제 형님께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럼 내가 돈을 내겠다. 그러면서 거의 몇 천만 원대를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그러면은 제가 이 기획을 했으니까 제 전 재산을 이제 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을 당시에 이제 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5명이서 저희가 만난 게 5일 전에 이제 다 이제 서로 연락이 되고 3일 전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젊음이 좋긴 좋군요. 이틀 전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 혼자서 이제 5개월 동안 아.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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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녀오신 분들이 또 영화를 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화 하시는 분들 모아서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사회도 하셨다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기획도 저희가 하고 제작, 뭐 투자도 저희가 하고 이 영화 이제 캠코더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 가져갔습니다. 집에 있는 캠코더로. 이제 근데 저는 건축공학과 출신이고 사실 그 감독 2명도 광고를 찍던 친구들입니다. 20대 청년들인데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도전했던 거고 과연 이게 될까 진짜? 그 돌아와서 5개월 동안 저희 장비를 또 새로 사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막 작업을 했어요. 밤새도록 5개월 동안 밤새도록 한 끝에 편집도 하고. 네. 이제 이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심의를 뭐 받으려고 하니까 제작사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작사를 저는 만드셨어요? 럭키 브라더스라는 제작사의 네. 대표가 럭키 되었고요. 브라더스. 예. 그리고 이제 제작자가 됐고 또 영화 이제 배우가 되었고 네. 이제 그러면서 12세 관람가가 나오고 관람가가 나오니까 이제 시사회를 이제 극장에 상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상영관에 코엑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시사회를 하고 싶다. 그 대관을 했습니다. 사람들 저희가 초청하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또 이제 시사회 비용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도 시사회를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사회 단계까지 끝났군요. 예, 시사회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사실 대안학교에서 한 번, 그리고 진짜 이 내용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소년원에 전국 10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는 배급사 미팅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일반 대중도 이동진 씨 제작 주연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내 배급사가 안 정해지면 배급사를 하나 또 차리려고 합니다. 이게 럭키 차리는 게 브라더스에 이어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이동진 씨인데 평소에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시죠. 고되고 험난한 길 위에 거침없이 도전을 이어가던 이동진 씨가 강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자로도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아유, 아유. 얼굴이 저보다 작으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요.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어리둥절하고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선 대우 못 받는데. 와, 저희도 박수를. 보통 어떤 내용을 주로 강의로 하시나요? 그 모든 내용은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전을 했고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는지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스스로가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혹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망설임이라는 고삐를 풀고 과감하게 도전한 시간들. 그 경험들은 그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소한 내가 30이 넘어서 하기 싫은 건 지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끝없이 실패하다가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스스로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도전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워낙 그 경험들이 많고 해온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몰랐던 이야기들을 낼 때마다 정말 감동이 2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늘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남의 시선에 따라서만 선택하고 움직이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이제 감명 깊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고삐를 좀 풀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시간을 통해 함께한 모두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나와 만나는 기쁨을 알아나가길 바라봅니다. 지금은 현재 그 강남에서 고시원에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공부를 이제 미국 조종사 하러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좀 오랜만에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어서 오거나 부모님 얼굴 보고 이렇게 걸으려고 잠깐씩 옵니다. 구석구석 그간의 도전 흔적이 남아있는 이동진 씨의 방안. 특히 지난해 다녀온 몽골 횡단은 바로 어제 일인 듯 기억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몽골인데 출발했죠. 8월 23일 날 출발해서 이제 울란바토르를 지나서 이제 이 길 따라서 총 몽골 지도입니다. 2,500km를 74km, 74km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몇 킬로를 달렸는지도 써놓고, 기록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나 혼자 추억이 돼버리면 좀 약간 도전은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게 막 중학생들인지 이렇게 선물 줬더라고요. 숨 쉬고 있다는 자체 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했던 경험을 또 강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편지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결국 다 똑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다 얘기해요. 이거는 소년원 아이들인데, 근데 이 애들이 다 이렇게 편지를 빼곡하게.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게 뭐 좋은 귀감이 더 될 것 이상 같아요. 고삐에 묶여 있지 말자. 이제 고삐를 풀고 이 세상에 나가보자. 이런 여러 가지 다짐을 했어요. 관심 밖으로 벨려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한 일.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10대 때는 친구가 손에 꼽혔었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서 나도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린 시절 열등감이라는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이동진 씨. 그러나 마음 한켠엔 파일럿이 되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벌써 또 가고 싶네. 몽골 가고 싶네. 형도 가끔씩 가고 싶다. 같이 갔다 오면 네, 제주도 형님이십니다.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 맞아. 가슴이 답답하고 또 도전하고 싶을 때 갑시다. 한번 훌쩍 한번 가자. 네, 갑시다. 네. 거듭되는 도전 안에서 사람들과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알게 된 이동진 씨. 지금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쓰러지지도 않겠지만 쓰러지더라도 모두가 나를 잡아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제가 너무 다 존경하고 정말로 하나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보통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강의를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10대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의 삶에 만족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갈구하는데, 네. 제가 이런 도전을 통해서 느낀 거를 본인의 방식으로 이제 순화시켜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제 소년원 아이들하고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년원 아이들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됐습니까? 그 2012년 1월 2일 날 미국에서 왔을 때 아하. 오자마자 제가 사실은 돈을 먹고 자는데 30만 원밖에 안 썼지만 수천만 원의 사람 뭐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을 이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제가 마음에 빚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빚이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해버리고 6개월간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준비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친구 한 명이랑 소년원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메일을 썼어요. 네 군데. 근데 한 곳에서 전화가 오고 이제 꼭 와달라. 가서 이제 음악하는 친구랑 저랑 다른 친구 해서 셋이 갔는데 제가 한 중고등학교 100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3년 동안. 저기 아주 시골 정선이나 뭐 태백, 아니면 저희 부산, 아주 뭐 전라도 끝에도 막 가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그리고 똑같다. 네. 제가 왜 사실 시사회를 왜 전국 10군데를 갔었냐면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했겠어서 이제 뉘우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소년원 사실은 그 감옥이 아니거든요. 학교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친구들의 거의 60~70% 이상이 편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친구들의 50% 이상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그러니까 이 상황 들어 또 그리고 거의 한 80% 이상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폭행을 가하시니까 집에 나와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 때리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데 사실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고 어떤 기회들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찍었고 이 약간 광고 형식의 캠페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소년원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도전자처럼 이렇게 늠름하신데 어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도 없고 내성적이고 상당히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정말로 가능하다면 저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정도로. 뭐 네. 죽겠다가 아니라 네.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뼈속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너는 그냥 평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해지고 뭔가 신념이 있고 좀 강한 사람 앞에서 더 내가 강해질 수 있고 약한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 있고 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생각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자꾸 바꾸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동준 씨하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좀 스타디를 해왔습니다. 윤수영 아나운서. 이동진 씨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확인해볼까요? 한계 극복. 어린 시절 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입학 이후에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또 해병대 입대까지 자원했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의 어떤 모습을 깨고 싶었던 건가요? 사실 전부 바꾸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살아있는 거 외에는 부모님 외에는 다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던가요? 예, 저는 거울도 보지 않았어요. 아, 거울도 보지 저는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거울도 보지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뭔가 어떤 제가 이상한 결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 부적응이거나 이건 아닌데 그냥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을 하셨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과 철인 3종을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성취라는 걸 처음 이제 경험하고 그럼 나를 뼛속까지 바꿀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군대구나. 그래서 제가 가기 힘든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그게 이제 해병대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도전 중에서 가장 한계에 부닥치거나 가장 힘들었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제일 첫 번째 도전이 재수였습니다.
예. 대입 재수. 예, 대입 재수. 왜냐면 그 1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저는 재수할 때 약속했던 게 단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굽혀펴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달리기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은 고3 재수가 끝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씻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말에 사우나를 가서 딱 한 번을 씻고 그게 저한테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저는 그 1년 시간 동안 절에서 도 닦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정말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힘들지 않는 건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도전을 해오셨는데 결국은 대입 재수 가장 힘들었군요. 근데 그때 그 고통을 이겨내니까 그 힘으로 한 발씩 더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한국적인 현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위도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모험. 히말라야 등정 당시 짐을 들어주는 포터의 죽음과 마주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역경을 넘어서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히말라야 5,800m 오를 때 포터가 저희 대원이 16명, 포터가 50명이 붙었습니다. 첫날에 이제 올라가면서 포터들이 한 명씩 떨어지는데 이제 출발 3시간 만에 3,000m급에서 이제 잠깐 쉰다고 이제 앉는 포터가 낭떠러 10m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니까 이제 막 이제 내장이 나오고, 예, 장파열되고 막 피를 토하고 이제 15분 만에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분이 이제 나이가 28이었는데 과연 산다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앞으로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뭘 위해 살아야 될까? 근데 그게 당장에 전공 공부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정에서 이제 그 고산병에 또 걸려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물만 먹고 물을 먹으면 또 설사하고 토를 하고 설사하고 토를 하고 잠을 자다가 이제 얼어 죽진 않을까 싶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해가 뜨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과정에서 2명이 더 사망을 했어요. 다른 팀에서. 다른 유럽 팀의 2명이 또 사망한 걸 보고 장례식을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힘겹게 이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채로 5,800m 딱 올랐는데 너무 그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5분 동안 들다가 10분이 딱 되니까 왜 여기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정상에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에 오르는데 제가 깨달은 건 정상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정상에 주는 가치는 바로 내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산병에 걸리고 동료들끼리 다툼이 있고 또 포터가 한 명이 사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결국 정상이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었을 때 사람들은 5,800m 등정에 박수를 치지만 사실은 그 결과 성공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 중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걸 잘했다라기보다는 잘 가고 있구나가 더 저한테 좋은 말인 것 같고. 갑자기 도전자가 아니고 도인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합니다. 이동진의 3단계 도전법. 이 무일푼으로 아마존 정글 마라톤에 도전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동진 씨만의 3단계 도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3스텝이라고. 사실 모든 거는 그 실행하는 단계만 봤을 때 3스텝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헬스장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등록을 하고 세 번째는 아침 매일 6시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괜히 그 한 달에 3번밖에 못 나면 어떡하지? 아예 한 번밖에 못 나면 어떡하지? 회식이 많은데 아니면 뭐 친구들 약속이 있는데 내가 혹시나 외국에 나가면 어떡하지? 때문에 헬스장을 알아보지 않고 끝나요. 그러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전은 내가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실행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헬스장 가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 등록을 해놓고 가기 싫어서.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정말 네. 이동진 씨가 여태까지 이루고자 했던 거는 다 이뤘던 것 같은데 딱 하나 도전했을 때 약간 못했던 게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공개하시죠. 그 사이에 제가 안 적어 놨었는데 그 명함엔 적진 않았는데 2010년도 히말라야 갔다 오자마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칭찬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잘 쳤었는데 제가 중학교 선생님을 한번 이겼었거든요. 체육 선생님. 네. 내가 잘하는 건 제가 칭찬받는 건 딱 그거 하나여서 이제 항상 마음에 나는 배드민턴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벌써 나이가 23이고 안 된다 생각하다가 이제 그 포터를 보면서 지금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거의 근데 그 전부터 설득을 아버지를 하다가 1년 만에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네. 내가 왜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지 PT를 만들어서 부모님 와서 발표를 하고 이제 겨우 6개월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님들을 그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7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배드민턴 치고 싶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기본만 익히는데 3년이 걸려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른 코치님 찾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누굴 찾아갔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님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왜 배드민턴 쳐야 되는지를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좀 심기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국체전 금메달 이런 친구들이 쭉 한 10몇 명 있었는데 한 명을 부르더니 저와 같이 함께 쳐보라고. 배드민턴 채를 잡고 열심히 쳤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 부르더니 너는 배드민턴 채를 잡을 줄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배드민턴을 잡는지. 저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한 20-30년 동안 300명의 아이들을 국가대표를 길렀는데 너 같은 또라이 처음 본다. 너 내일부터 운동하러 나와. 네. 그래서 그 감독님 덕분에 이제 국가대표 그 메달리스트 코치님에게 직접 1대1로 레슨을 받고 또 국가대표 애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에 8,000번씩 스윙질을 하고 또 그분의 감독님을 통해서 서울시청에 성남시청에 네. 감독님을 소개받고 중부 초등학교에 감독님을 소개받고 해서 6명의 감독님 밑에서 하루에 15시간씩 5개월 동안 훈련했어요. 네. 제가 학교 다 이제 휴학을 해버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난 배드민턴 교수가 아니라고. 근데 5개월 뒤에 결국 저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 이제 선수 게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니까 이 감독님이 한번 대회 한번 나가봐라. 근데 제가 제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어렵겠다. 이번 생에는 접자. 다음에 태어났을 때는 처음부터 배드민턴을 치자.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게 있구나를 또 깨달으면서 정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더 감사했던 건 너무 감사하게 포기를 하는 게 내가 5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해보니까 포기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해본 사람만이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이 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도인이 돼 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 힘이 딱 생기니까 그때 제가 배운 거는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이제 남의 시선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제 주도적으로 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동진 씨가 지금 말씀하셨던 모험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가져왔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네. 같이 보면서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십시오. 네. 이야, 이렇게 처음 봐서는 보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60일 동안 제 말에 이제 채웠던 곱비입니다. 이제 곱비를 이렇게 네. 물려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셔도 저희는 사실 어떻게 쓰는 건 잘 모를 그 정도로 말에 굉장히 생소한 입에 들어가는 예, 거죠? 입에 이제. 네. 입에 이빨 나네. 굉장히 생소한 그래 방향을.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사실 이
저희가 이걸 끝내고 나서 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또 고삐죠? 고삐입니다. 근데 사실 그 고삐의 이유가 있는데 그 제가 말을 처음에 탈 때는 이 고삐 끈을 엄청 세게 당겼어요. 말이 아프잖아요, 그럼. 근데 왜냐하면 당기지 않으면 전 떨어져 죽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안정장치도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살려면은 땡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은 아프고 말은 또 가지 않고 저는 또 더 튀쳐나갈까 봐 더 땡기고 말은 또 이거 아파서 또 더 땡기고 이제 처음에는 한 며칠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54일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말에서 손을 놓고 말을 2마리, 3마리 끌고 시속 70, 80km를 질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일 차 만에. 그 이유가 근데 그때는 전 고삐를 잡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을 잘 타기 위해선 고삐를 완전히 놔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냥 고삐를 이렇게 꽉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느슨하게. 예, 그냥 아무 느낌이 없게. 이거는 그냥 말과 내가 약간 연결됐구나 네. 이런 느낌에. 저는 이 도전을 한 것도 꿈을이랑 이 취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삶을 꽉 잡고 있지 않았나 이 고삐처럼. 그래서 이때 깨달은 건 내가 정말 말 잘 타려면 고삐를 놓듯이 나를 조금 놔버리면 내가 정말로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꿈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지금 내가 조금 빨리 돈을 더 벌고 아니면 지금 아버지나 부모님이 은퇴하시는 걱정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20대 아니면 내가 이 청년으로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이 고삐에 물려서 보이지도 않는 고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말을 타면서 깨달았군요. 제게 사실은 없었던 고삐를 던질 수 있게 됐어요. 아니 몽골에서 60일 동안이나 같이 했던 물건이니까 네.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같이 했던 말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말을 못 갖고 와서 검역 때문에. 예, 몽골 말을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던 건데 네. 이게 또 영화 제목이 될 줄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고삐를 계기로 이동진 스스로 삶의 고삐는 이제 놓았군요. 네. 관조했다고 그러나 초월했는 경제도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아직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에 또 들어와서 또 현실에 또 살다 보니까 또 끊임없는 이제 사람과의 소통 또 환경에 적응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삐가 물리는 또 거예요. 고삐가 왔어요. 이거는 제 생각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풀고 묶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쯤에서 준비한 영상이 한 개 더 있거든요. 네. 함께 보면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첫 인상은 뭔가 허황돼 보였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아마존을 마라톤으로 뛸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뭐 아마존을 위해서 뭐 독도까지 수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넌 할 수 있어 라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응원을 저도 하고 그리고 그 응원에 힘입어 그 친구는 또 성공을 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나 또 재밌고요. 동진아, 너와 내가 초반에 우리 이런 세상을 살기 이전에 함께 고민했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세상을 바꾸자라는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리고 또 너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또 말을 타고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커져서 나중에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청년 또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또 아리랑 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춘의 시기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이 길을 걸어보자. 고맙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애정이 느껴져요, 영상에서. 어떤 친구분이신가요? 그 친구는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아마존을 가겠다고 하면서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학생들한테 꿈을 들어준다. 그래서 왕복 항공권이나 300만 원을 주는데 같이 지원했던 대학교 시절에 5년 전에 2011년도에 지원했던 친구인데 그때 만난 친구로 인연이 돼서
지금은 제 생애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분도 그 지원에 통과된 건가요, 그럼? 예, 이제 최종 30명 안에 1기에 뽑히고 그 30명 중에 이제 3명을 1등을 뽑았는데 네. 제가 이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는 몇 등 했습니까? 그 친구는 이제 1등이 아니까 뭐 2등 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몸소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도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게 이렇게 중독처럼 막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10대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10대 20살 대학에 와서도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막 저는 이제 남들 앞에 서보고 싶어서 뮤지컬 배우도 해봤었는데 그 무대에서는 바뀌지만 또 내려가면 안 바뀌고. 그리고 또 마라톤을 완주해서 그때 희열을 느끼지만 10%는 바뀌어도 90%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항상 그게 채워지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100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만 중에 100이었던 거예요. 저는 200% 성장하고 또 400% 성장하고 그래서 그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저를 넘어가는 게 첫 번째 도전의 목표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바뀌었으니까 바뀌고 싶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동진 씨를 보니까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